회장님, 이 계약서 가짜입니다. 서빙 알바생의 말 한마디에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호텔 앞치마를 두른 20살이었어요. 서울대 출신 장남이 비웃었어요. 고졸 알바생 주제에 계약서가 뭔지는 알아? 연세대 나온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도 유분수지. 비웃음이 먼저 터졌어요. 그런데 회장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 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만복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만찬이 열리는 날 밤, 호텔 그랜드 볼룸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샴페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 가득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와 맞춤 정장이 오갔고 테이블마다 놓인 꽃장식 하나가 이수아의 한 달 알바비보다 비쌀 것 같았어요. 이수아는 은빛 쟁반을 두 손으로 받쳐든 채 연회장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오늘이 이 호텔에서의 첫 알바였어요. 면접을 볼 때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분들이니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 것, 묻기 전엔 먼저 말 걸지 말 것, 쟁반 소리 절대 내지 말 것. 이수아는 그 세 가지를 입술 속으로 되뇌며 걸었습니다. 눈 마주치지 말고, 말 걸지 말고, 소리 내지 말고. VIP 테이블 가까이 다가갔을 때 먼저 들린 건 여자 목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문제야. 스펙도 없이 눈만 높아서. 한성그룹 장남 한재혁의 아내 강민주였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옆자리 임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우리 재혁 씨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가 되는 거지. 요즘은 그냥 다 대학 가려고만 하지 노력을 안 해요. 임원 부인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저희 아이도 연세대 들어갈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모님도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셨잖아요. 그런 집안이니 자녀 교육이 다르죠. 이수아는 들은 척 안 하며 옆 테이블 빈잔에 샴페인을 채웠습니다. 그때 민주가 고개를 돌리더니 이수아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저기요. 이수아가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쟁반 들고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요. 눈에 거슬리게. 필요하면 부를 테니까 저쪽에 가서 대기해요. 죄송합니다. 이수아는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지만 꾹 눌렀습니다. 괜찮아. 오늘 하루만 버티면 돼. 한재혁은 테이블 안쪽에서 해외 투자사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자신감으로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라고요? 역시 한성그룹 후계자답네요. 재혁이 여유롭게 웃었어요. 전문성 없이는 아버지 곁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죠. 이수아는 연회장 가장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자신이 사는 세계는 같은 서울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곳인 것 같았어요. 또래 친구들은 지금쯤 대학교 새내기가 되어 캠퍼스를 누비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아는 그 시간에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억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은 선택지가 없다는 게 이렇게까지 선명히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연애가 중반을 넘어갈 무렵 이수아는 회장 테이블 쪽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메인 테이블 물잔을 채우는 역할이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한도준은 테이블 안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였지만 등이 꼿꼿했고 주변 소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얼굴이었죠.
이수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잔을 채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두꺼운 서류 묶음 위에 놓인 마지막 장이었는데 바람이 살짝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수아는 반사적으로 날아갈까봐 손으로 눌렀다가 멈췄어요. 아, 손 떼면 안 되는데. 얼른 손을 뗐지만 그 짧은 순간 서명란이 눈에 박혔습니다.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한지 바로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어긋난 것 같은 느낌. 손끝이 먼저 알아채는 감각이었어요. 이수아는 고개를 들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병을 들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그 물음이 연애가 끝날 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애가 끝난 건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서빙 알바의 진짜 일이 시작됐어요. 흩어진 의자를 정렬하고 쓰다 남은 냅킨을 걷어내고 유리잔을 하나씩 트레이에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수아는 메인 테이블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앉았던 자리는 다른 테이블보다 깔끔했습니다. 음식도 많이 남아 있었고 잔도 반쯤 찬 채였어요. 오래 앉아 있었지만 많이 드시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수아는 물잔을 들어 올리다 멈췄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은 사라졌는데 맨 마지막 장만 테이블 아래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아마 정리하다 흘러내린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서류일 테니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보였어요. 아까 물을 따르다 눈에 박혔던 그 서명란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서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한도준. 세 글자였습니다. 이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엄지로 그 서명을 살짝 쓸었어요. 잉크의 질감, 회계 방향, 마지막 받침에서 붓끝이 빠져나가는 방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어요. 수아야, 글씨는 사람 뼈대야. 억지로 흉내낸 글씨는 뼈가 없어서 어딘가 반드시 흔들린다. 이수아는 6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붓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서두르지 않았고 잘못된 획을 지적할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손을 겹쳐 잡고 천천히 다시 그어줬을 뿐이었죠. 그렇게 10년이 넘었어요. 이수아는 붓글씨를 잘 쓰는 아이가 됐고 그보다 더 정확하게 글씨를 읽는 아이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서명은 뭔가 달랐어요. 획 하나하나의 눌림이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뼈대가 보이지 않았어요. 흉내는 잘 냈는데 끝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받침에서 미세하게 끊겼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아닌 어딘가를 보고 베낀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닌 건가? 이수아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이런 자리에 서류를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검토하고 올린 서류를 호텔 서빙 알바생이 가짜라고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는 건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익힌 감각은 지금도 분명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이수아는 서류를 매니저에게 가져다 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이 서류 회장님 측에 전달이 가능한가요? 매니저가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프런트에 맡겨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니까. 혹시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수아 씨, 알바는 서류 내용까지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정리만 하면 돼요.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빈 연회장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 서명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뼈가 없었어. 이수아는 행주로 테이블을 닦으며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연회장 불이 꺼지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순간까지 발걸음이 조금 느렸어요. 무언가를 두고 나오는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반지하 원룸 계단을 내려가면서 이수아는 어깨에서 힘을 뺐어요. 오늘 하루 내내 꽉 잡고 있던 긴장이 그제야 조금씩 풀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발이 먼저 쉬고 싶어 했어요. 5시간 넘게 서 있었으니까요. 이수아는 구석 작은 싱크대 앞에서 컵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그게 전부였어요. 연회장에서 수백만 원짜리 요리들이 테이블을 채우는 걸 내내 날랐는데 자기 밥상은 컵라면이라는 게 오늘따라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려니 해야지. 이수아는 그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오래 해왔어요. 컵라면이 다 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또 그 서명이 떠올랐습니다. 이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오른손 검지 안쪽에 굳은 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붓을 잡던 자리였어요. 아버지 곁에서 10년 넘게 쌓인 흔적이었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검토한 서류예요. 전문 법무팀이 들여다본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를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 달랑 들고 호텔 앞치마 두른 20살짜리가 문제 있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일이었어요. 민주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기요. 쟁반 들고 그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요. 눈에 거슬리게. 그냥 배경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불렸을 때만 움직이고 끝나면 사라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자. 어차피 오늘 하루짜리 알바였어요. 내일부터 다른 곳에서 또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서류도, 그 서명도, 손끝이 느낀 감각도 전부 덮어두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수아는 방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오래된 박스 하나가 벽 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할 때 버리지 못한 것들을 담아둔 상자였어요. 이수아는 그 상자 뚜껑을 손으로 짚었다가 멈췄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서 무릎 위에 이마를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아버지 서의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북과 먹, 각종 서예대회 심사 기록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23회 전국 서예대회 심사 기록, 한성그룹 후원. 이수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심사위원 서명란이 나왔어요. 여러 명의 서명 가운데 맨 아래쪽에 익숙한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한도준. 이수아는 그 서명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오늘 밤 연회장 테이블 위에서 본 서명이 다시 눈앞에 겹쳐졌습니다. 달랐어요. 분명히 틀림없이 달랐습니다. 이수아는 파일을 무릎 위에 올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질문이 새벽까지 이수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아는 일찍 눈이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뒤척이다 깨고 깨다 또 뒤척이기를 반복하다 보니 창문 밖이 밝아 있었습니다. 반지하 창으로 들어오는 빛은 이맘때쯤 발목 높이로 들어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신발끝만 보이는 창이었습니다. 이수아는 무릎 위에 올려뒀던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밤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가방을 챙겼어요. 가방 안에 파일을 넣었다 뺐다를 3번 반복했습니다. 결국 넣었어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짧게 적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였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어제 알바를 마친 뒤 매니저에게 두고 간 장갑 한 짝을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핑계가 필요했거든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척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늘 이 호텔에 계실 리가 없지.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행원 2명이 먼저 나왔고 그 뒤로 김비서가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도준 회장이 나왔습니다. 이수아는 그 자리에 굳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회장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수아 쪽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없어. 이수아는 2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수행원이 즉각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요, 무슨 일이세요? 저 어젯밤 연회에서 서빙 알바를 했던 사람인데요. 회장님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그때 로비 맞은편 소파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어요. 저 사람 어제 서빙하던 사람 아니에요? 강민주였습니다. 재혁과 함께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체크아웃을 기다리던 참인 듯 작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재혁 팔을 건드리며 말했어요. 고졸 알바생이 회장님께 뭘 전해드린다는 거래. 어쩜? 낮은 목소리였지만 로비 전체에 다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재혁이 흘끗 봤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그냥 내버려둬. 비서가 알아서 하겠지.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아가 메모지를 꺼내 2 손으로 공손히 건넸어요. 꼭 회장님께서 직접 읽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어젯밤 연회장에서 발견한 건데요. 김 비서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저분이 뭘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주변 로비 직원들이 슬그머니 이쪽을 봤어요. 어제 알바하던 분이 회장님께 직접 뭘 전달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러는 거예요? 이수아는 민주를 보지 않았습니다. 김비서만 바라봤어요. 서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요. 김비서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민주가 그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서명이요? 고졸 알바생이 서명을 알아봐요? 어젯밤에 자기 일은 제대로 했어요? 접시 깨뜨리진 않았고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비 프런트 직원들도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이수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한도준 회장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 비서가 다가가 메모지를 건넸어요. 회장이 메모지를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민주가 작게 비웃었어요. 알바생 쪽지를 회장님이 직접 읽으시게 됐네요. 재혁도 소파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며 봤습니다. 회장은 메모지를 다 읽은 뒤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수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 잠깐 데리고 올라와요. 그 한마디에 로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민주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어요. 재혁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이수아는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따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 씨, 저게 무슨 일이에요? 재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이수아가 탄 엘리베이터 문을 향해
차갑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호텔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어요. 아래층 로비와는 전혀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두꺼운 카펫, 낮게 깔린 조명, 그리고 사람 목소리 하나 없는 고요함이었어요. 김 비서가 앞장서 걸었고 이수아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 회장실 문 앞에서 김 비서가 멈추더니 이수아를 돌아봤어요.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은 불필요한 말씀을 싫어하십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확실하지 않다고 하세요. 아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은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바깥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메모지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수아가 들어서자마자 옆에서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한재혁이었어요. 창가 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수아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서빙하던 분 맞죠? 네, 맞습니다. 재혁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쪽지 내용 봤습니다. 서명이 가짜 같다고요? 네. 어디서 그런 판단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서예 선생님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필체를 보는 눈을 익혔어요. 재혁이 잠깐 침묵했다가 피식 웃었어요. 서예요. 그 한 글자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 쪽지에 적어두신 내용, 우리 법무팀이 이미 수십 번 검토한 서류예요.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들도 들여다본 서류입니다. 그 서류를 서빙 알바생이 필체로 판단하신 거예요? 이수아는 대답하기 전에 한 박자 멈췄습니다. 저는 법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서명 획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혁이 고개를 기울였어요. 최종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이수아는 그 질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 쪽을 향해 돌아섰어요. 아버지, 저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법고시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법무팀 인원 평균 학력이 어느 수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검토한 서류를 고등학교 졸업장 하나로 뒤집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말이 없었습니다. 재혁이 다시 이수아를 향했어요. 저는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무팀 변호사들이 계약서 한 장 검토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교육이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건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끝의 감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수아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재혁이 미간을 좁혔어요. 뭡니까, 그게? 아버지가 보관하시던 자료입니다. 23회 전국 서예대회 심사 기록이에요. 한성그룹이 후원하신 대회입니다. 회장님 서명이 있어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재혁 시선이 파일에서 이수아에게로 다시 파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집에 회장님 서명이 있다는 거고요. 그걸 근거로 가짜라고 판단한 거예요? 연회장 테이블에서 잠깐 본 서명이랑 오래된 파일 하나 비교해서요? 직접 보시면 됩니다. 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법무팀이 이미 검토한 서류니까요. 그때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파일 이리 줘봐요. 재혁이 굳었어요. 이수아가 파일을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회장이 파일을 펼쳤어요. 서명란에서 멈춰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재혁이 팔짱을 낀 채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렸어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서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 비서가 즉각 대답했어요. 프런트에 맡겨진 걸 제가 회수해 왔습니다. 두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회장이 두 서명을 번갈아 봤어요. 재혁이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서명이 조금씩 다른 건 당연한 겁니다. 사람 손글씨가 매번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수아가 말했습니다. 획이 조금 다른 게 아닙니다. 재혁이 이수아를 봤어요. 이수아는 테이블 위 두 서명을 손가락으로 나란히 짚었습니다. 회장님 서명은 마지막 받침에서 붓이 안쪽으로 꺾입니다. 힘을 빼면서 마무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어젯밤 서류 서명은 바깥으로 뻗어 있습니다. 흉내를 내긴 했는데 그 마무리 방식을 몰랐던 거예요. 재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서예 이론으로 계약서, 서명을 판독하겠다는 거예요. 이수아는 재혁을 보지 않았어요. 회장만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두 서명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김 비서에게 말했어요. 필적 감정 전문가 오늘 중으로 연결해요.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고졸 알바생 말 한마디로 필적 감정까지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법무팀이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회장이 재혁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시선 하나로 재혁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회장이 이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려요. 재혁이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지금 스펙도 없는 알바생을 저보다 더 믿으시겠다는 겁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일과 서류를 나란히 들고 창가 쪽으로 가앉았어요. 재혁은 이수아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차갑고 긴 시선이었어요. 이수아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손끝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필적 감정 전문가가 오기까지 2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 비서가 이수아를 작은 대기실로 안내했어요. 회장실 옆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습니다. 소파 하나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이수아는 소파에 앉자마자 다리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꼿꼿하게 서 있었는데 혼자가 되니 손이 늦게 떨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거지.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냥 하루짜리 알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수아는 호텔 최상층 대기실에서 재벌 회장 아들과 정면으로 맞선 상황이 되어 있었어요. 20살 고졸, 서빙 알바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발이 움직였어요. 이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이름은 이종수였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서예학원을 운영하셨어요. 방 2칸짜리 공간이었고 학생은 많을 때도 15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늘 단정했습니다. 이수아가 처음 붓을 잡은 건 6살이었어요. 아버지는 억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데려와 옆에 앉혀두고 당신 할 일을 했어요. 이수아는 그 옆에서 먹 냄새를 맡으며 아버지 손을 구경했습니다. 아빠 손이 왜 까매요? 먹이 베인 거야. 오래 하면 다 이렇게 돼. 나도 까매져. 수아가 오래 하면. 이수아는 그때부터 붓을 잡고 싶었어요. 처음엔 선 긋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잘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틀렸을 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손을 겹쳐 잡고 천천히 다시 그어줬을 뿐이었죠. 획은 시작이 반이야. 붓이 종이에 닿는 그 첫 순간에 마음이 들어가는 거거든. 마음이요? 힘을 주면 글씨가 굳어지고 힘을 빼면 글씨가 흘러. 딱 그 중간이야. 그게 사람마다 달라. 이수아는 그 말을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글씨는 정말로 사람마다 달랐어요.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사람 손이 아니면 결국 어딘가에서 다른 숨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학생들 글씨만 봐도 그날 기분이 어떤지, 피곤한지, 마음이 급한지를 읽어냈어요. 그래서였습니다. 이수아가 서명 하나를 보고 멈칫한 건 아버지가 쓰러진 건 이수아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이었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가 말했어요. 회복이 길어질 것이고 재활도 필요하다고, 경우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날부터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편의점으로 갔어요. 주말엔 카페 홀서빙을 했습니다. 밤엔 병원으로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수아, 너 성적이면 전문대는 충분해. 장학금 받을 수도 있어.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교무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병원비 고지서를 다시 펼쳐봤다가 접었습니다. 아버지는 졸업식에 오지 못했어요. 그날도 재활치료가 있었거든요. 이수아 혼자 졸업장을 받아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가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른손이었는데 재활치료를 받고 있어서 아직 떨렸어요. 이수아가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잘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아는 그 두 글자가 목 안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2해 뒤 겨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날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이수아는 그 말이 싫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을 해주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손은 이수아 손을 꼭 쥔 채 조금씩 차가워졌어요. 대기실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수아는 눈을 깜빡였어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검지 안쪽 굳은 살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아빠. 이수아는 속으로 불렀습니다. 내가 맞는 거겠지. 그렇지?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는 건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김비서였습니다. 전문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시랍니다. 이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가 아까보다 조금 짧게 느껴졌어요. 필적 감정 전문가는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단정하게 들고 있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신으로 현재는 법원 감정 위촉 전문가로 일한다고 김 비서가 소개했습니다. 회장실 테이블 위에 2 서류가 나란히 놓였어요. 전문가는 가방에서 돋보기와 조명 장비를 꺼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바로 서류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수아는 방 한쪽에 서 있었어요. 재혁은 창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팔짱을 낀 채 전문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느긋해 보이려고 애쓰는 얼굴이었어요. 전문가가 돋보기를 들고 2 서명을 번갈아 들여다봤습니다. 조명을 각도별로 바꿔가며 획 방향을 확인했어요. 중간에 한 번도 말이 없었습니다. 재혁이 기침을 한 번 했어요. 전문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전문가가 돋보기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2 서명, 동일인 필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깐요. 서명이 조금씩 다른 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편차와 다른 사람이 쓴 서명의 차이는 구분됩니다. 이건 편차가 아닙니다. 재혁이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어요. 어디가 다르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가 두 서명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필압 분포가 다릅니다. 이쪽 서명은 획 초반에 힘이 실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반면 이쪽은 획 전체에 힘이 균등하게 들어가 있어요. 원본을 보면서 속도를 맞추려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받침 부분을 짚었어요. 종액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본은 안쪽으로 거두는 방식이고 이쪽은 바깥으로 뻗어요. 이건 습관의 영역이라 의식적으로 교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역이 반박했습니다.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차 범위를 봅니다. 이건 편차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역이 더 말하지 못했어요. 이수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았어요. 손끝이 기억한 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전문가에게 물었어요. 확신하십니까? 네. 정식 감정 의뢰를 주시면 서면으로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원본 계약서 전체 회수예요. 오늘 서명한 서류 전부요. 예, 회장님. 제역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원본 계약서를 회수하면 투자사 쪽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지금 협상이 어느 단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위조된 서명이 붙은 서류를 그냥 두란 말이냐? 위조라고 단정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전문가 의견 하나로 결론을 내시면 곤란합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수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서류 어떻게 회수됐는지 알고 있어요? 어젯밤 연회가 끝나고 테이블을 정리할 때 남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서류 묶음은 없어졌는데 마지막 장만 테이블 아래쪽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서류 묶음은 언제 없어졌는지 봤어요? 연애 막바지에 제역 전무님 쪽 자리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걸 봤습니다. 정확히 누가 가져갔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제역이 짧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정확히 누가 가져갔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측으로 이걸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어젯밤 연회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니 서류 묶음은 연회 종료 20분 전에 오 부장이 직접 챙겨 나갔습니다. 당시 CCTV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역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 부장. 이수아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어요. 하지만 제역 얼굴이 달라지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 부장 오늘 어디 있어요? 오전에 외부 미팅 나간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회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 부장 미팅 장소 확인하고 바로 불러요. 투자사 쪽엔 서류 검토 중이라고만 하고. 제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투자사랑 신뢰관계가 무너집니다. 법무팀 검토도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시면 나중에 수습이 안 됩니다. 회장이 천천히 제역을 받습니다. 법무팀 검토 다 끝난 서류에 위조 서명이 붙었다. 제역이 더 말하지 못했어요. 그 짧은 침묵 안에 이미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쪽지 한 장으로 시작한 일이 이제 계약 효력 정지로 번지고 있었어요. 제역이 이 상황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걸 이수아는 알았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건 오후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김 비서가 로비까지 안내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수아는 괜찮다고 했어요. 혼자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숫자가 내려가는 동안 이수아는 눈을 감았어요.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명이 다르다는 게 확인됐어요. 계약 서류 효력 정지 통보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바깥으로 나오니 찬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이수아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늘 알바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했어요. 어젯밤 연회 알바비는 계좌로 들어온다고 했으니 그건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냥 돌아가면 됐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이수아 씨 맞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있는 목소리였는데 낯선 사람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오명준이라고 합니다. 오 부장이에요. 이수아는 손이 멈췄어요. 방금 전 회장실에서 나온 이름이었습니다. 제역 쪽에서 움직이는 실무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잠깐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떻게 번호를 아셨어요? 어젯밤 연회 알바 섭외 쪽에서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게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류장 맞은편 카페 안에서 50대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잠시 서 있다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오 부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어린 나이에 보통 배짱이 아니네요. 이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놀랐습니다. 서빙 알바생이 필적 감정까지 끌어낼 줄은 몰랐거든요. 하실 말씀이 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오 부장이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수아 씨, 오늘 일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게 계속 커지면 결국 이수아 씨한테도 좋지 않아요. 이수아가 오 부장을 바라봤어요. 저한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면 이수아 씨 이름이 어디 나오게 되는지. 재벌 집안 내부 문제에 알바생이 끼어들었다. 언론에서 어떻게 쓸지 아세요? 20살 고졸, 혼자 사는 여자. 이수아 손끝이 굳었습니다. 오 부장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이수아 씨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일을 여기서 마무리해 주시면 이수아 씨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수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얼마요? 오 부장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어요. 3천만 원. 조용한 숫자였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이수아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로 쌓인 빚이 아직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았어요. 반지하 월세가 얼마인지도 알았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도 알았어요.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무릎 위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오 부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수아 씨가 오늘 본 것들 사실 정확하게 본 겁니다. 눈이 좋아요. 그런데 그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수아 씨 같은 상황에선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요? 이수아는 오 부장을 봤어요. 제가 본 걸 못 본 척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일에서 한 발 물러서는 거예요. 서명이 위조된 거 맞죠? 오 부장 얼굴에서 미소가 잠깐 흔들렸어요. 그 부분은 내부에서 정리됩니다. 정리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수아 씨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수아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창밖으로 차들이 지나갔어요.
3천만 원이었습니다. 돌아가도 됐어요. 어차피 이수아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었고 회사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하루짜리 알바생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졸업장을 건네던 날 병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 부장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아 씨? 죄송합니다. 못하겠어요. 오 부장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번 한 번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오 부장이 낮게 말했어요. 이수아 씨, 한성그룹이 어떤 곳인지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바람이 다시 얼굴을 쳤어요.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 3천만 원이 아니었어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도 발은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수아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올 때 김비서가 조용히 쪽지로 건네준 번호였어요. 혹시 모르니 갖고 계세요. 그 말뜻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다음 날 아침 김비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이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이수아는 핸드폰을 들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오 부장과 만난 일을 말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결국 말하기로 했습니다. 숨기고 있는 게 더 불리할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이수아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어요. 안에 아버지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와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넘겨봤어요. 아버지는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심사에 참여할 때마다 관련 서류를 전부 보관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회장실에는 어제와 달리 제역이 없었어요. 김비서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이수아를 보자마자 물었어요. 어제 나간 뒤로 무슨 일 있었어요? 이수아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 부장에게 연락이 왔던 일, 카페에서 만난 일, 3천만 원 얘기도 한 발 물러서라는 말도 그대로 전했어요. 회장은 듣는 동안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수아가 말을 마치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거절했어요? 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김비서가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오늘 부른 건 따로 확인할 게 있어서입니다. 어제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투자사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감정인 한 명 의견으론 부족하다고 합니다. 이수아는 그 말을 듣고 무릎 위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투자사 쪽 변호인단이 오후에 옵니다. 그 자리에서 이수아 씨가 직접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변호인단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어요. 서울대 법대 출신들, 국내 최고 로펌 변호사들 앞에서 20살 고졸 알바생이 서명이 가짜라고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것처럼 하면 됩니다. 회장의 말은 짧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이상하리만큼 단단한 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가방을 열었어요. 실은 어젯밤의 파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어요. 회장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아가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서해대회 심사를 맡으시기 전에 한성그룹 쪽에서 심사위원 위촉 서한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명의로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회장님 서명이 또 있습니다. 서해대회 심사 기록 서명과 같은 해예요. 회장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수아가 말을 이었어요. 서명이 3개가 됩니다.
위촉 서한, 심사 기록, 그리고 어젯밤 연애 서류. 세 개를 나란히 놓으면 두 개는 같고 하나는 다르다는 게 훨씬 명확하게 보입니다. 김 비서가 낮게 말했어요. 세 개 비교면 편차 논리로 반박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이수아를 바라봤어요. 이걸 어젯밤에 찾았어요? 네.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넘겨봤습니다. 왜요? 이수아는 잠깐 생각했어요. 오 부장이 한 발 물러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장이 이수아를 오래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잠시 뒤 회장이 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자리에 이수아 씨 포함시켜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재혁이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얼굴이 더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수아를 보자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후 미팅에 이 사람이 왜 있는 겁니까? 서명 설명할 사람이 필요해서 법무팀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절차가 있는데 왜 알바생을 끌어들이세요?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어제 법무팀 담당자는 이 서명을 문제없다고 했지. 재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회장은 재혁을 더 보지 않고 이수아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점심 먹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회장실을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재혁과 단둘이 마주쳤어요. 재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아 씨, 오 부장이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어요. 이수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재혁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3천만 원도 거절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단하네요. 그런데 있잖아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오늘 오후 그 자리 생각보다 훨씬 거칩니다. 서울대 나온 변호사들이 20살 고졸 알바생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이수아가 재혁을 봤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게 하면 됩니다. 재혁 눈빛이 굳었어요. 이수아는 그 옆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동안 손이 아까보다 덜 떨렸어요. 무서운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오후 3시 회장실 옆 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투자사 쪽 변호인단이 먼저 와 있었어요. 3명이었는데 전부 정장 차림이었고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지런히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투자사 실무 담당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 쪽에서는 김 비서, 회사 법무팀 부장, 그리고 어제 필적 감정을 맡았던 전문가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수아는 회장 옆 가장자리 자리에 앉았어요. 재혁은 회장 맞은편에 앉아 표정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그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웠어요. 투자사 쪽 수석 변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자리는 어제 필적 감정 결과에 대한 저희 쪽 이의를 정식으로 제기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감정인 한 명의 의견으로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도 필적 감정 전문가를 별도로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2 서명은 자연스러운 편차 범위 안에 있다는 의견입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장 더 올라왔어요. 회장이 받아서 봤습니다. 변호인이 계속 말했어요. 감정인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복수 감정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계약 효력 정지를 즉각 해제하고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먼저 확인할 게 있어. 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서류 3장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어요. 서명 3개입니다. 왼쪽 2개는 같은 시기 문서에서 나온 것이고
오른쪽 하나가 어젯밤 연애 서류입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이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호인이 이수아를 봤어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정장도 아니었고 서류 가방도 없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재혁이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어젯밤 연회장 서빙 알바생입니다. 이 일의 최초 제보자예요. 말투에 힘이 실려 있었어요. 알바생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또렷하게 발음했습니다. 변호인 옆에 앉아있던 다른 변호사가 작게 눈썹을 올렸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들어봐요. 이수아는 한 번 숨을 골랐어요. 새 서명을 나란히 놓으면 마지막 받침 처리 방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두 개는 획이 안쪽으로 걷어집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에요. 의식하지 않아도 나오는 방식이죠. 그런데 오른쪽 서명은 바깥으로 뻗어 있습니다. 변호인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그게 편차일 수 있지 않습니까? 편차라면 획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필압이 달라지거나 획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어도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건 편차로 설명이 안 됩니다. 변호인이 옆 동료와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재혁이 나섰습니다. 변호사님, 저분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서예를 배웠다는 게 전부예요. 이걸 근거로 계약을 뒤집겠다는 건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변호인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필적 감정 전문가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모두가 전문가를 받습니다. 어제 감정에서는 서류 2개를 비교했습니다. 오늘 3번째 서류가 추가됐으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돋보기를 꺼냈어요. 새 서류를 차례로 들여다봤습니다. 어제보다 시간이 더 걸렸어요.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재혁이 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전문가가 돋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새 서명 비교 결과 좌측 2개는 동일인 필적으로 판단됩니다. 우측 하나는 다릅니다. 어제 감정 결과와 동일한 결론이에요. 변호인이 즉각 말했어요. 저희 감정인 결과와 상반됩니다. 제 감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감정하지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합시다. 김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테이블 위 화면에 메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연회 이틀 전 투자사 실무 담당자 계정에서 오부장 계정으로 최종 서명본 파일 전송. 연회 당일 오전 오부장 계정에서 외부 서명 대행 업체로 파일 전달. 같은 날 오후 서명 완료본 수신. 투자사 실무 담당자 2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변호인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 메일 내용은 정식 열람 절차 없이 제시된 겁니까? 우리 회사 내부 서버입니다. 따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변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 메일은 오 부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겁니다. 저는 내용을 몰랐습니다. 오 부장이 단독으로 외부 서명 대행 업체를 쓸 권한이 있나? 재혁이 입술을 굳혔어요. 그 업체 승인 결제선이 어디로 올라가 있는지 김 비서가 확인했지. 재혁 전무 라인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훨씬 긴 침묵이었어요. 투자사 쪽 수석 변호인이 동료들과 짧게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재혁 쪽을 한번 봤다가 시선을 거뒀어요. 재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제선이 제 라인이라고 해서 제가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실무자가 임의로 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오 부장 지금 어디 있어요?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출입 기록으로는 어젯밤 11시에 회사 건물을 나갔습니다. 재혁 턱선이 굳었어요.
이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이수아가 거절하자마자 움직인 것 같았어요. 자기가 중간에 끼어 있다는 게 드러날 걸 알고 먼저 빠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말해주고 있었어요. 회장이 변호인을 바라봤습니다. 제 감정은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메일 기록은 제 감정과 별개로 수사 의뢰가 들어갑니다. 제역 전문은 오늘 이사회 소집 전까지 모든 경영 보고에서 제외해요. 제역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앉아. 제역이 주먹을 꽉 쥔 채 더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수아는 테이블 위 서명 3장을 바라봤어요. 나란히 놓인 3개였습니다. 왼쪽 2개는 같았고 오른쪽 하나는 달랐어요. 그 단순한 차이 하나가 오늘 이 방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빠 맞았어요. 속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제역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영보고 제외라는 말이 방 안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그 무게가 거치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어요. 제역아. 제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회가 내일 오전이다. 그 전까지 생각 정리해라. 제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나갔습니다. 이수아도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제역이 낮게 말했어요. 이수아 씨. 이수아가 멈췄습니다. 제역이 창가를 보며 말했어요. 이수아를 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죠? 이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명 하나를 못 넘겼어. 고졸 알바생한테. 제역의 목소리엔 분노도 억울함도 아닌 묘한 공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잠시 있다가 말했어요. 전무님이 서명을 위조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볼 것도 없었습니다. 제역이 그제야 이수아를 봤어요. 이수아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수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튿날 오전 이사회는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이수아는 그 자리에 부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김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도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이수아 씨 직접 증언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요청이에요. 이수아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사회였습니다. 한성그룹 이사회였어요. 대회의실은 회의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긴 테이블을 따라 정장 차림의 이사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계열사 대표들도 있었고 사회이사들도 있었습니다. 전부 합치면 20명이 넘었어요. 이수아는 회의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나온 20살 고졸 알바생이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비서가 옆에서 말했어요. 아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시선이 쏟아졌어요. 제역은 이사회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주는 그 옆에서 이수아를 보며 차갑게 눈을 내리깔았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까지의 경위를 짧게 설명했어요. 연회 서류, 필적 감정, 메일 기록, 서명 대행 업체까지였습니다. 이사들 표정이 하나씩 달라졌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서명 위조를 처음 발견한 분이 여기 계신 분입니까? 연회장 서빙 알바를 하다 발견했습니다. 이사들 시선이 다시 이수아에게로 쏠렸어요. 제역이 즉각 나섰습니다. 이사회에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증언자로 나온 분은 고등학교 졸업 후 알바를 해온 20살입니다.
법적 전문성이 없는 분의 증언을 이사회결의 근거로 삼는 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몇몇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재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은 감정인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메일 기록도 5부장이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고 저는 세부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경영 권한 정지와 이사회 소집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안정돼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말을 정리해 온 것 같았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이수아 씨 서명을 처음 봤을 때 바로 위조라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바로 판단한 건 아닙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이 먼저 왔어요. 확신이 든 건 아버지 파일에서 원본 서명과 비교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서예 선생님이셨다고요? 네. 어릴 때부터 옆에서 글씨를 보며 자랐습니다. 회계 방향과 필압 처리를 구분하는 눈은 그때 익혔어요. 재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사님, 그러니까 이건 전문 교육이 아니라 개인 경험에 기반한 겁니다. 이사회가 그 경험을 근거로 결의를 해도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이수아가 말했어요. 필적 감정 전문가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저 혼자 주장이 아니에요. 재혁이 이수아를 봤습니다. 감정인 2명 결과가 다릅니다. 세 번째 서명이 추가됐을 때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2개 비교에서 3개 비교로 바뀌었을 때요. 재혁이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이수아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세 서명을 나란히 놓으면 2개는 같고 하나는 다릅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편차로 설명이 안 되는 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획 크기나 두께가 달라지는 건 편차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습관이에요.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의식해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흉내낸 사람이 그 습관을 몰랐던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재혁이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이사회가 알바생 말을 법무팀 검토 결과보다 더 신뢰하겠다는 겁니까? 회장이 그 말을 받았어요. 법무팀이 위조 서명이 붙은 서류를 문제없다고 했지. 재혁이 굳었습니다. 회장이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오늘은 스펙보다 이 사람 말이 더 무겁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요.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사회이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재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의는 시기상조 아닙니까? 재감정은 진행합니다. 하지만 메일 기록과 서명 대행 업체 승인 결제서는 재감정과 별개입니다. 그 2가지만으로도 수사 의뢰는 충분해요. 또 다른 이사가 물었어요. 재혁 전무 경영 권한 정지는 언제까지입니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재혁이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저는 회사를 키우려 했습니다. 이번 투자를 성사시키면 다음 분기 주가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를 보여드리면 아버지도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장이 재혁을 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결과를 보여주려고 내 이름을 썼나? 재혁이 눈을 피했습니다. 강민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님, 재혁 씨는 그룹을 위해 한 겁니다. 앉으세요. 민주가 굳은 채 앉았습니다. 회장이 이사들을 다시 돌아봤어요. 수사 의뢰는 오늘 오후 들어갑니다. 재혁 전무 경영 권한 정지는 유지해요. 이해 있는 분 계십니까? 이사들이 순서대로 고개를 내렸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가 뒤따랐어요. 나가는 길에 재혁이 이수아 옆을 지나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쳐 지나가는 순간 낮게 말했어요. 기억해요. 이 집안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요. 이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혁과 민주가 문을 나갔어요. 이수아는 테이블 위 서명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재혁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이 집안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이수아에게 이 집안 자리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아는 처음부터 자리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었어요. 손끝이 기억한 것이 맞다는 걸 알았고 그걸 모른 척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수아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회가 끝나고 대회의실에 남은 사람은 회장과 김비서 그리고 이수아뿐이었습니다. 이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요. 이수아는 멈췄어요. 회장이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창이었어요. 잠시 바깥을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이틀 동안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오부장 회유도 거절하고 재혁 압박도 버텼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이수아 쪽으로 걸어왔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이수아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 척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았어요. 회장이 이수아를 한참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수아 씨. 네. 아버지가 왜 서해대회 심사 서류를 다 보관해 두셨는지 알아요? 이수아는 그 질문이 뜻밖이었어요. 꼼꼼하신 분이었습니다. 관련된 건 다 챙겨두셨어요. 그 꼼꼼함이 딸한테 갔네요. 이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깐 매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창가 쪽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이수아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 창립 때 서해대회를 시작한 게 나였어요. 20여 년 전 일이에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여럿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이 기억납니다. 이수아는 눈을 들었어요. 이종수 선생,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글씨를 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심사 기준이 명확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기 있는 작품보다 정직한 작품을 골랐어요. 이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 딸이 이틀 동안 내 회사를 지켰습니다. 이수아 눈가가 달아올랐어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만큼은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 안에서 뭔가가 울컥 차올랐습니다. 이수아는 눈을 깜빡였어요. 회장이 김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서류 한 장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이수아가 들여다봤습니다. 채용 제안서였어요. 한성그룹 법무지원실 계약직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정식 입사는 아닙니다. 우선 이번 수사 관련 서류 검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서 읽는 눈이 필요한데 마침 적당한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이수아가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저 대졸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요청한 자격이 뭐였습니까? 이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계약서 문장을 끝까지 읽는 눈이요. 이수아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혁이 아침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 집안에서 당신 자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했던 자리가 지금 눈앞에 있었어요. 이수아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틀 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수아는 서류를 두 손으로 들었어요. 해보겠습니다. 회장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본사 건물을 나온 건 오후 늦게였어요. 바깥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수아는 건물 앞에 서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눈이 올 것 같았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걷다가 이수아는 잠깐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 채용 제안서가 들어 있었어요. 한성그룹 법무지원실. 이수아 이름 3글자가 적혀 있는 서류였습니다. 20살 고졸, 서빙 알바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손끝에 10년이 있었습니다. 이수아는 걸음을 다시 내디뎠어요.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저 자리 생겼어요. 이름 달린 자리요. 말은 소리 내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수아는 손바닥을 펼쳐봤어요. 검지 안쪽 굳은 살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10년 동안 붓을 잡던 자리였어요. 이수아는 그 굳은 살을 엄지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버스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된 일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한 곳에서 끝이 났습니다. 누가 높은 학벌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눈을 떼지 않았느냐가 중요했어요. 20살 고졸 알바생이 서명 하나를 붙들고 물러서지 않은 이틀이었습니다. 그 이틀이 이수아에게 이름 달린 자리를 돌려줬어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신이 너무 작은 자리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고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끝이 기억한 것, 오래 들여다본 것,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이수아처럼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오늘도 에버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